개인적으로는 별 2개에서 3개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의도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걸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관건은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대량으로 필요한 위치에 공급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서는 실물주택의 확보가 단기에 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임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물량이라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물량들이 시장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였다면 정부가 매입한다는 내용만 달라지는 거고 전체 시장의 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전체 주택 시장이 단기에 안정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매입 임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주에 저쪽 성북구에 공유주택 하나가 공개가 됐죠. 호텔을 개조한 걸로요. 자, 그럼 이 사안만 보게 되면 해당 호텔 개조한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서울의 다른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공공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역세권이라면 공공이 해당 건물을 오래 쥐고 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또 높지 않습니다. 쥐고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매입 임대와 관련해서 공공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더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런 부분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매입하려고 하는 대상 주택들은 대부분 기존의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기타 분양 홍보를 통해서 파는 물량들이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분양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입 가격을 낮춰서 갖게 된다면 굳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현재로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반영이 되기 어렵습니다.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년 또는 2년 내에 모두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의 확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그런 물량이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된다면 해당 지역의 시세를 끌어내리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부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소규모 재개발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대규모 재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재개발만 가지고서는 내년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부동산 리츠나 관련 펀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극대화입니다. 즉 민간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정부의 매입임대 주택 등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정부가 관여하는 혹은 정부가 연계된 매입임대주택은 사실상 앞에 공공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펀드나 리츠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임대료를 가능한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해당 성격을 갖게 되면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극대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해당 리츠나 펀드의 수익률에 직결되는 영향을 갖고 오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과 이 접점을 찾기 전에 상품을 출시한다면 흥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관건은 일반인들의 개념에 사실 리츠나 펀드라는 상품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특히 리츠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잘 모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범위를 한정한다면 그때까지는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의 임대시장에는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혹은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함으로써 2인 가구 이상이 필요한 주택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입할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대부분은 전세를 찾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종전에 없던 전세 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매년.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임대차 입법 같은 제도가 생기면서 임대시장의 상당수 매물들이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해서 이사를 가지 않고 눌러 앉아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입주 가능한 매물들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매물들의 수요가 더 많아지면 임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난 문제와 임대 가격의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동안의 정부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시장의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나와서 형성이 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팔아라 라는 식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것은 임대시장의 매물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별 2개에서 3개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평가 기준에서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외부에서 많이 비난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건 지속 중이고요. 아예 낮은 점수보다는 중간 점수 정도로 평할 수 있습니다.